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젠더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을 좀 짚어볼까요? 네, 성 역할 고정관념 이 하나만 키워드를 기억하셔도 되게 많은 열쇠들이 풀리게 됩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문화에서 통용되는 성을 기준으로 하는 고정화된 성 역할을 극단적으로 일반화하여 만들어진 관념이다. 우리가 젠더화가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 아주 뿌리 깊게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건 남녀 모두에게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씩씩해야 되고 리더를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거는 다 개인차거든요. 개인적인 성향이 그러지 않으면 난 너무 남자답지 못해 라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남녀 모두에게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나 자신의 잠재 능력이 발현되기에 굉장히 억압되어져 있는 문화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다녔던 학교 또는 지금 만약에 학교에 계신다면 선생님들의 학교 또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선생님들이 혹시 경험하셨던 이거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라고 하는 거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희 그 친가는 큰 집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조금 식구가 줄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큰 형이어서 저희 큰 집에는 거의 60명의 가족들이 명절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인분의 음식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엄마가. 엄마들이 해요. 네.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를 보고 자랐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물론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있죠. 분노와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또 학습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역할도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도 뭐 미디어 네. 아나운서로서 미디어 쪽에서 느낀 네.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지만 뉴스나 어떤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네. 특히 뉴스에서 메인 앵커는 네네. 남자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네, 훨씬 그렇죠. 많았습니다. 여자 아나운서는 네.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네, 남자가 맞습니다. 이끌어가고 네네. 여자는 보조 역할을 하는 네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는 드라마에서 신데렐라 스토리 네, 같은 것들도 그런 전형적이죠. 고정관념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고정관념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특히나 학교에서 느끼는 고정관념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남학생들의 고정관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살짝 운동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나 신체 능력이 좋고 키가 크고 이렇게 멋있게 생기고 이런 걸 아이들이 선호해서 교실에서 혼자 뭐 책 보고 있는 감수성 있는 남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놀리거나 운동을 못하면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머리가 긴 남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살짝 아웃사이더처럼 취급한다거나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또 생각나는 고정관념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교복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남학생들은 바지를 네, 입어야 네, 하고 네. 여학생들은 치마 교복을 네, 입어야 네. 하는 것도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있으실까요? 여자는 치마를 하고 남자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그쵸, 네. 맞아요. 네. 가정에서의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 말씀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경단녀, 그 다음에 워킹맘 이런 것도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져서 그런 단어들이 사실 여성에게만 국한되어져 나오는 단어들인 거잖아요. 네.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주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화정 씨 있잖아요. 최화정 씨를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화정 씨가 저희 엄마랑 이제 나이 차이가 1살인가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던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에서 보는 엄마 그 50, 60대 중년 여성의 캐릭터는 엄마, 할머니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50, 60대의 중년 여성이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의 이제 커리어를 쌓고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저분이 롤모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롤모델을 갖는다는 거는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미디어의 상이 요즘에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인식하지 못했지만 네.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고정관념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걸까요? 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거든요. 첫 번째 이유로 사회인지적 이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젠더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 아,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라는 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배우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지식들을 빨리빨리 습득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뇌에서는 총량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수백 가지의 지식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버리는 인지적 절약가라고 해요,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범주화에 의해서 처리를 해요. 아, 남자는 이렇구나, 여자는 이렇구나, 학교라는 공간은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이 한번 생기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과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도 있지만 숨만 쉬어도 학습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사회에서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주는 학습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도 막 열심히 수업해 주시고 인권 감수성에서도 열심히 수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는 다양한 민족이야. 우리는 차별 없이 다양하게 잘 살아야 돼 라고 아이들이 학습을 해요. 그런데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난민을 철회하라는 막 피켓 시위를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장애인 인권 감수성 교육을 막 해요.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다 어우러져서 사는 교육이 되게 중요한 교육이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밖에서 보면은 특수학교 설립이 된대 라는 순간 동네 주민들이 장애인 물러가라 피켓 시위를 해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비공식적인 학습 과정인데, 그래서 내가 학습된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지식들도 있지만 그냥 숨만 쉬어도 받아들여지는 비공식적인 학습 과정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습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특정한 가치관을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내가 보고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모습,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으로 아이들은 습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정관념이 굳건할수록 편견과 차별이 돼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에 관련된 이런 연구들이 90년대 초에는 어떤 연구가 많았냐면요. 지역 연구가 많았어요. 전라도 사람은 이래, 충청도 사람은 이래. 맞아요. 이런 지역 색깔에 대한 연구가 90년대 초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이래.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단점을 되게 잘 흡수해요. 장점보다는. 이런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그러면 아, 그 사람들은 이래서 나빠. 그러면 우리 집단에는 그 사람들을 못 끼게 하자가 차별인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은 편견을 만들고, 이 편견은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그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는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연구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 스틸이라는 학자는 스탠퍼드 대학에 재직하고 있을 때 뭐가 궁금했냐면 입학하는 정원은 백인과 흑인에 상관없이 비슷한 성적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왜 졸업자 또는 이 졸업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이 인종은 왜 백인이 더 많지? 분명히 들어올 때에는 비슷했는데 이 이유가 뭘까 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GR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험에서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그 검사만 떼어서 이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근데 두 그룹으로 실험자가 나누어서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백인 5명, 흑인 5명 해서 10명이 A그룹이고 또 백인 5명, 흑인 5명, 10명이 한 그룹이에요. 이들은 학업 성취가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A그룹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시험지는 너희들의 지적 능력을 체크하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풀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B그룹에서는 우리가 어떤 실험 도구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그냥 타당화를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풀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던 집단에서는 흑인의 이 성취가 훨씬 더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그냥 타당화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풀어라고 했을 때에는 별로 차이가 없게 된 거죠. 즉, 이 지적 능력을 재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도 사실 이 인종차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당시는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거의 30년 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이걸 못하고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배제하는지를 재고 있는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축이 된 거예요. 위축이 돼서 본인의 능력이 한껏 발휘되지가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적사항에서 인종을 체크하게 했을 때와 인적사항의 배경을 체크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렇게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그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을 물론 지금은 워낙에 많은 여성 운전자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여성 운전자들이 별로 없을 때 여자들은 운전 잘 못해, 여자들은 주차 잘 못해. 그래서 인터넷에 한때 떠돌았었던 비속어가 김여사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여성이 주차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여자들도 운전을 되게 잘하네.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운전을 못해. 근데 너가 예외야. 그래서 여자치고 너 되게 잘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노인들은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못할 거야 라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노인들을 스스로 위축시켜요. 그래서 노인들은 키오스크 같은 거 우리 엄마만 해도 엄마가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노인이 되게 잘해요. 그러면 이 연령대 치고 되게 잘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일치했을 때에는 겉봐 내 말이 맞아. 역시 그렇잖아 라고 하고 불일치한 정보가 있을 때에는 너가 예외야 하고 외부 귀인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귀인 방식 또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살펴볼까요? 나의 노력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었구나라는 나의 의식이 좀 깨어져 나오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사회의 규범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변화가 된다면 분명히 사회적 분위기가 바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젠더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